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젠더라는 게 대화하기가 참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미디어의 젠더 의식은 어떠했는지 그 엑셀방에서 준비한 까칠한 TV 함께 보고 오시죠. 아유, 한 해도 다 갔네,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네. 정말 이렇게 대단한 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한 해를 보냈다니 정말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이분이랑 좀 짝 좀 지어주지 마. 왜요? 나 왜요?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다 불편하대. 나는 1년 동안 내가 정영진 씨 때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생각해봐요. 그 아파. 아우, 정말. 자, 지금 결혼하면서 이렇게 기량이 상승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의 힘인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뭔가요, 이게? 남편의 사랑이 더해져서 기량까지 상승했다. 아름다운 이게 얘기 뭐 아닙니까? 여성 선수한테 한 말인가요? 뭐 그런 그런가 것 같은데, 봐요.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아담한 최고에다 최강동안이란 애칭답게 귀여운 외모. 잘하는데 이쁘기도 해요. 이런 멘트 꼭 나오잖아요. 선수들 중 가장 여성스럽게 샷을 하는 것 같아요. 샷을 하는 종목이 뭐죠? 샷? 샷, 근데 원샷 이거 아니에요? 원샷 이거요? 네. 이 샷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니까 봐준다? 여자니까 뒤를 봐준다. 뒤를 봐준다? 28이면 여자 나이로는 많은 나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28. 저는 그러면 할머니다. 여기 38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방에 오래 머물고 싶지가 않다. 그래. 나가죠. 나가. 힘들는 말이 많아. 1년 내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참. 앞으로도 또 많아지는 게 문제지. 그게요. 자, 올 한 해 미디어의 현안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2017년 젠더 이슈 총정리 대중매체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집에서 펑펑 놀고 먹으면서 이런 데서 칼질이 나오고. 아내가 살찌는 순간 이혼이에요. 당신 살찌는 순간 이혼이야. 알아서 해. 며느리로서 당연히 음식 준비를 거들어야 한다. 사자가 늙어서 가족들 지킬 힘이 없고 식량만 축내면 쫓겨나는 거야. 여성 정치인에겐 모성애에 대해 기대감이 있죠. 특히 오빠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 계집애가 어딜 새벽까지 돌아다녀? 그것도 남자하고. 미인 대회에 출전한 선수처럼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선수.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얼굴은 곱상한데 뚝심이 있어요. 저 지금 이게 모아보니까 좀 심하네요. 엄청나죠. 네. 성차별로 뭐 볼 수 있을 만한 뭐 표현들도 분명히 좀 존재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중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TV를 보는 상황은 뭐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진짜 일하고 들어와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걸 그냥 편하게 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러면서 저건 좀 성차별이야 혹은 뭐 저거는 젠더의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막 따지면서 봐야 이제 전체 사회 문화가 좀 바뀐다는 건데 그렇게 TV 보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건 지금 좀 되게 지나친 게 아닌가. 정영진 씨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TV를 볼 때마다 저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저런 것들이 여성들만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과 남성이 정말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들은 외모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듯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두 분의 의견차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인종차별은 자기가 동양인으로서 굉장히 한국 남성들이 쉽게 반응하면서 성차별할 때는 그 정도로 그러냐고. 근데 성차별적인 발언만 꼭 방송에서 해야지만 웃길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런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웃길 수 있다. 이거는 없는 법. 그런데 왜 조심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왜 성차별적인 발언을 꼭 해야지만 되고 다른 웃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꼭 쓰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송에서 욕을 듣고 싶고 표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의견은 왜 듣고 싶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개그 프로그램 시청률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그 이유가 약간 좀 점점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개그가 유아틱해져요. 실제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예능을 만든다 했을 때 그 예능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컨텐츠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떤 것들을 만듦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는 불편해할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중매체라는 건 그 영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죠. 모두의 입맛에 예.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라도 조금씩 네네, 고쳐간다면 맞죠. 완화시켜야죠. 이런 것들은 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바로 까칠남녀하는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건 좀 더 대중적이고 이제 영화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봐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감독이 직접 나서서 제가 좀 젠더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입장까지 표명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많은 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뭐 찬성 쪽 반대 쪽 의견들도 많았고 좀 불편한 시선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감독이 여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화가 나서 사과했을까요? 감독이 남자니까 사람들이 더 사과하라고 하고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성이기 때문에. 네, 만약 여자였으면 슬픔이 많이 고통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하고 사람들이 진짜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여자라면 저렇게 그렸을 가능성이 그건 높지 모르죠. 않을 겁니다. 그게는 모르죠. 제 그랬을 수도 경험을 있죠.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이제 소수견이라는 작품 안에서 그 남자 윤계상 씨, 유해진 씨 남자 변호사들이 상대편인 여자 검사랑을 딱 보면서 굉장히 막 유능하게 하니까 야, 쟤 저기 어디 기업 몇째 며느리래 라면서 아우 얼굴도 반반해가지고 배심원을 다 홀려 먹으려고 그래 막 이런 식의 대사를 치는 장면인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대사를 쓸 때 제가 여자를 그렇게 생각해서 쓴 거는 사실 아니죠. 저는 이제 오히려 남성 인물들이 쉽게 여자 전문직을 이렇게 적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사실은 여자의 문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관객이 보기 혼란스럽게 던져주고 끝냈던 거거든요. 교수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영화라는 건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본인의 의식이 반영된 영상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창작자나 소비자나 이런 젠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요? 네. 근데 사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바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신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 전반을 키워주면서 사실 어떤 아까 우리 이미지 얘기 되게 많이 네네네. 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왜 만들어졌는지 등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면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찰하는 사실 창작자를 만들어내는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아까 말했던 새로운 재미의 그런 창작물과 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소비해주는 소비자의 탄생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대중매체하고 영화 이야기 좀 뭐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영화관이 현실에서 성범죄 사건, 뭐 젠더 폭력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어떤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젠더 의식 함께 보시죠. 가해자명을 써야 되는데 각종 무슨 여 사건들. 자극적이긴 해요. 제목 뽑는 게. 저걸 또 재연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이게 있었죠.
진짜. 그 사건만 발생하면 하고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성폭력 사건에 관한 그 언론 보도 방식 지금 저희가 쭉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어금니 아빠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경우 굉장한 그 중범죄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어떤 식의 헤드라인들이 많이 올라왔냐면요.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욕을라는 것이 정말 성폭력을 저질러서까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문제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그런 성욕을 그리고 인권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범죄 기사가 특히 범죄 기사, 영상 이런 게 많이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성범죄로 가면은 피해 여성이 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출연자처럼 여겨져서 더 부각된다는 느낌이 트렁크녀, 들거든요. 예, 그리고 머리채 잡힌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지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제가 이미지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 전쟁에서 이미지가 그 회전율을 높여서 승리해야 그게 지배적인 어떤 사고 체계나 감정 체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회전율을 높이려면은 스펙타클하거나 뭐 조롱처럼 굉장히 재미있거나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야 되는 거. 성폭력 사건에서 아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꽃뱀 이런 게 하나라도 딱 들어가면 벌써 그 사실 자체를 보기도 전에 이미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몸속에. 그 사건이 어떤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디어 속 젠더 논란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성차별도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 말은 저 말은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엄마가 싸준, 여친이 싸준. 저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뭔 태권도냐고 그런 건 남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해서 막으셨거든요. 왜 치마를 짧게 입으면 안 되고 화장으로 저희를 가꾸면 안 되냐 물어보시면 다 남자애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여자들한테만 너무 규칙이 많은 것도 있고.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성에 대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여자가 성에 대한 작업을 하니까 되게 놀라고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들도 꼭 수식어처럼 막 붙고 체중 관리나 화장 같은 거 이러고 나갈 거냐 이래가지고 어느 남자가 니 좋아하겠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런 말은 요새도 좀 하긴 하죠. 그렇게 다니면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와라는. 저건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문제가 되나요? 저 말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이거 좀 약간 좀 돌아가는 것 같았을 때 물어봤을 때 아가씨 모르면서 왜 나한테 말하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차갑게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반말로 이렇게 막 대답했을 때 기분 안 좋더라고요. 분명히 뭐 사고 난 거나 보면 여자라고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좀 여자들이 밖에서 운전하고 하는 게 남자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부주의하고 진짜요? 그런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저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주의하다고 생각하죠. 많지. 지금도 그냥 나이 먹어서 밥하고 그러려면은 왜 이렇게 밥을 해야 되고 계속 그냥 엄마들은. 짜증나고 진짜. 여자는 그냥 여자라고 그냥 주워서 살아야 되고 우리 때는 그저 순정하고 나도 그래서 이혼도 못하고 그냥 순정하고 살아있고 그랬던 거지. 여자가 좀 승복하고 사는 개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시대는 남편이 잠자리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지 거의 80% 90%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싫으면 막 싫다고 그냥 너 같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그러지 너무 않았거든요. 귀여우시네요.